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불장이 최소 비트코인 1억은 넘어야 올 것이다. 아서 헤이즈 얘긴데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 살펴봅니다. 해시키라고 하는 뭐 이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죠. 중국의 소위 말한 금융 세력이 이 해시키라고 하는 것과 OSL 이 두 개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을 대표하는 거대 세력인데 지금은 홍콩에서 지금 합법적으로 라이센스 받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세 가지 코인을 상장을 했다. 펜들, 온도, 이더파이. 근데 이제 온도 파이낸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인이죠. 미국의 단기 국채를 코인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하고 있는 프로젝트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제 친미 프로젝트인데 중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에 이렇게 떡하니 상장이 됐다. 이게 이제 뭐 기존의 미국과 중국을 약간 서로 뭐 원수지간으로 본다면 조금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글로벌 세력이라는 친구들도 사실 여러 가지 종파가 있어요. 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그냥 뭐 세력이 하나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무조건 앙숙이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보시면요. 네,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를 사준다면 그것을 사서 이제 그 미 국채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낸다면 테더 내가 살려는 줄게. 이런 모종의 어떤 그 암묵적인 룰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코인 투자가 사실 뭐 그래서 쉽지는 않은 거죠. 자,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여기 트위터에서 대담을 나눴습니다. 무려 2시간, 뭐 엄청난 것을 발표할 것처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불법 이민, 인공지능, 뭐 경제, 지구 온난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코인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도 비트코인 언급할 확률을 거의 70%까지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저도 예측 마켓도 얼마든지 예측은 예측이니까요. 틀릴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견은 사실은 변함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나 둘 다 코인을 10분 활용할 겁니다. 트럼프는 선거에 당연히 코인러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을 할 거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글쎄요. 저는 트럼프를 그다지 신뢰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또 말을 뒤집을 가능성 얼마든지 있죠. 기존에 여러 번 뒤집었으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 지금은 X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 그 도지코인이나 뭐 비트코인 결제에 넣는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테슬라에서도 이거 결제 실제로 적용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맞다면 이건 예측입니다. 아마도 일반 사람들이 좀 많이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쯤에 좀 늦게서야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핵심은 뭡니까? 항상 똑같습니다. 여유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때가 왔다라고 딱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팔고 떠나는 지혜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 좋지 않죠? 또 뭐 이제 헤지 펀드 뭐 마켓 메이킹 업체들이 이더리움을 팔았다 카더라. 지금 추정이란 단어를 쓰죠.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뭐 팔았든지 판 것처럼 보인다든지 어쨌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이더리움 좀 하락세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죠. 10x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는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비율이 2년 전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로 오히려 37%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인 업그레이드보다 이제 거시 경제적인 변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CPI 같은 지수가 거시 경제가 오히려 이더리움 가격에 더 영향을 줄 것이다. CPI 이제 곧 발표합니다. 8월 14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될 텐데요. 언제나처럼 전후로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린이 상식.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무조건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대체적인 경향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이에요.
이게 뭐니 해도 비트코인 가격에 의해서 코인 시장이 좌지우지됩니다. 이런 경향이 좀 강하겠죠. 알트코인은 뭐니 해도 이더리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이 이유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가 무려 57%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한 15%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개만 합쳐도 70%가 훌쩍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명제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 알트 투자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점유율, 도미넌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사실 비슷한 건데요.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차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약 57%, 떨어질 기세가 지금 보이지가 않고 계속 꿋꿋하게 정말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이게 떨어질 때 수직 낙하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1년에 걸쳐서 떨어집니다. 이거 오래 걸립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불장이죠. 곧 올 때가 되네 안 되네 했지만 뭐 언젠가 뭐 빠르면 올 하반기에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 뭐 비율이라고도 하죠. 이게요. 제가 지금 여기에 라인을 하나 껐는데 이 비트 대비한 이더리움의 이 비율이 제가 볼 때는 알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대략 지금 라인을 제가 끄은 게 대략 0.05 정도 되거든요. 비트가 1이라면 이더가 0.05 정도 됐을 때가 기준입니다.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 소위 말하는 불장이고요. 이것보다 밑에 있을 때는 베어 마켓, 하락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락장이라고 지금은 이제 상승장의 조정이 맞겠죠. 근데 이 빨간 선 지금 밑으로 가 있으면 그래서 알트코인에 지금 현재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지난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1월 10일자로 승인이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 약 2달간 조정을 겪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벌써 이게 막 한 6개월 전 일이 돼버렸죠. 이더리움 ETF 지금 승인됐습니다. 승인이 됐는데 이더리움 가격은 오히려 이 정도면 사실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는요. 이제 그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이 비율이 지금의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 0.02 이하로 떨어졌다. 이때는 사실 뭐 이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코인을 살 때가 되겠죠. 지금은 뭐 한 중간 정도로 봅니다. 지금 약간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승장이다. 오히려 팔고 떠날 때다라고 하면요.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비율이 지금의 한 2배는 돼야 돼요. 0.08이나 과거 한때 0.1을 넘었었던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0.1 수준까지는 올라오면 우리가 특히 알트코인을 팔고 떠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 상식 세 번째. 진짜 상승장이 되면요. 웬만하면 다 오릅니다. 뭐 구코인이다, 신코인이다 할 것 없이 다 오르긴 올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동성의 힘으로 사실 모든 코인들 다 올리는 거죠.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21년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 이런 건 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뭐 레이어 1이 특히 많이 올랐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솔라나, 아발란체, 니어 많이 올랐죠. 인공지능 많이 올랐습니다. 게임 코인도 많이 올랐다.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밈 코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다 오르긴 오르는데요. 섹터별로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코인 위주로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수익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에도 이변이 없다면 이전의 고점을 넘어서 그 이상 몇 배로 날아갈 수 있는 코인이 있는 반면에 이전의 고점이 터무니없이 높다? 그거 못 갈 겁니다. 지난번 사이클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이렇게 뭐 조정 받을 때요. 적당히 뭐 마이너스 70%, 80%뭐 비슷하면 이전 고점 대비해서 몇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코인 위주로 좀 정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뭐 다음에도 뭐 레이어 1, 또 인공지능, 게임, 밈코인 뭐 괜찮을 거라 봅니다. 이번 상승장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두 가지 정도 추가를 하면 RWA랑 DeFi 정도. RWA는 뭐 잘 아시겠고요. 이제 DeFi는 뭐냐면 RWA를 구동시키는 게 DeFi를 통해서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뭐 기존 전통 금융으로 토큰화 시킬 수 없죠. 근데 이제 올 하반기에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바나나 존이 시작이 될 때 그럼 뭐가 트리거가 될 수 있겠냐? 블랙락이 블랙락이 지금 당장은 솔라나 ETF 신청 안 할 겁니다. 근데 해요. 몇 달 지나고 특히 이제 연말 가고 내년 갈수록 저는 신청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트리거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트리거는 뭐가 될 수 있냐? 해리스죠. 해리스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친코인으로 커밍아웃 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몇 주 안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크립토 관련 친화된 그 법들이 있잖아요. 핏 21 법안, 뭐 디지털 상품, 뭐 커머디티, 뭐 이제 컨슈머 프로텍션 뭐 액트인가요?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이런 것들이 결국 통과가 될 거고요. 금리 인하 아직 안 했습니다. 9월 달로 지금 9월 18일로 예정이 돼 있죠. 유동성이요. 이제부터 돈 풀기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들 중에 몇 개가 이제 맞아떨어지면 엄청난 불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소음 없을까요? 또 누가 거짓말 안 할까요? 또 누가 퍼드 유포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온갖 소음 들려오겠지만 그냥 느긋한 자, 흔들리지 않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만 또 이기겠죠. 다날 핀테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결제에 좀 특화된 기업인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코인 거래소를 지금 뭐 라이센스 획득한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날은요, 제가 2018년이었나요? 이때 전시회 영업 다니면서 그때 한번 뵀던 적이 있죠.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보통 미팅을 나갑니다. 근데 다날 담당자 만나서 최근에 이런 것 좀 이제 그 블록체인 결제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라고 좀 물어봤거든요. 담당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코인을 아예 개발을 했네요. 페이코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개발해서 여러 제휴처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뭐 우리나라 제일 큰 거래소인 업비트에도 상장을 시켰죠. 이제는 아예 코인 거래소를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즈베키스탄 뭐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한다. 여기에 또 상장을 시킨다. 제가 이것을 뭐 이런 류의 뭐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속임수를 2014년도부터 한두 번 당했겠습니까? 수백 건 이상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JP 모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뭐 이거 사기다. 이거 하면 해고시키겠다 하면서 뒤에서 JP 모건 그 코인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이제 이더리움 주요 막 개발사들 다 그 불법으로 취득했던 거. 이런 류의 거짓말 저는 예전부터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속았습니다. 어느 시점 이후로는 '아 이게 냄새가 나네.' 이제 좀 이런 경험이 좀 쌓였죠. 원래요. 진짜가 있고 진짜 혁신이 있는 곳에는 진짜 가치가 있는 곳에는 파리들이 들끓는 법입니다. 뭐 거짓말하는 사람, 뭐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 진짜가 뭡니까? 코인의 미래가 저는 그래서 밝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행사했던 건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이때 코빗의 전 뭐 창업자죠. 유영석 대표님이었고요. 뭐 비탈릭도 왔었습니다. 비탈릭도 있었고 뭐 고려대 인호 교수님, 창펑차오도 이때 와서 발표를 했었죠. 뭐 코빗, 유영석 대표님, 뭐 빗맥스의 아더 헤이스도 이때 왔었는데요. 비탈릭 부처린이 이때 와서 뭐라고 했냐? 자신은 지금 이더리움 이때 참고로 2014년도에는 이더리움이 세상에 공개가 전혀 안 됐던 시절이죠. 저는 이더리움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미 다음 세대 결제 방식, 탈중앙화, 이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만들어서 탈중앙화 세상을 구축하겠다. 제가 이제 몸담았던 이런 뭐 전시회 컨퍼런스 이 업종이요.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한 게 이런 거예요. 2014년도 그때 비트코인도 모르는데 이더리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이런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미래를 꿈꿨던 이제 영어로 비저너리라고 하거든요. 비전가들을 만났던 게 참 저는 뭐 운이 좋았다.
쌍펑 차오는 이때만 해도 바이낸스가 아니라 OK코인이라고 하는 거래소의 공동 창업자이자 CTO였습니다. 2017년도에 바이낸스 창업했었죠. 아서 헤이즈는요, 뭐 유명한 미국의 뭐 와튼 스쿨 펜실베니아 대학 나왔고요. 뭐 이제 홍콩에 가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 이제 주식 쪽의 트레이더 전문가였습니다. 이 친구는 본인의 파생 상품 장기를 살려서 뭐 세계 최대죠. 크립토 선물 옵션 거래소 빗맥스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물러난 상황입니다. 이 친구를 왜 이렇게 자주 얘기하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직접 뭐 저희 파트너와 함께 섭외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모셨던 인물들은 제가 조금 그런 뭐랄까요? 뭐 좋은 감정이 조금은 그래도 있거든요. 물론 잘못해서 지금 옷을 벗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이 뭐라고 하냐? 올해 자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시장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 것이다. 이로 인해서 결론이 재밌죠.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내년에 코인 강세장이 올 것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말까지 수 100조 원에서 수 1000조 원을 풀 거랍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달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옐런의 유동성 공급과 연준의 금리 인하가 힘을 합치면 중국이 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내년 미국 발, 중국 발 코인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팩트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 딱 한 가지만 꼽아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딱 하나. 유동성입니다. 돈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재무부 연말까지 연말이면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어요. 한 5달 남았습니까? 연말까지 수백 조 원에서 수천 조 원을 뿌릴 거랍니다. 미국 대선 앞두고 있죠. 여러 가지 돈을 풀고 유동성을 이제 살포할 또 금리는 내릴 이유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경제가 안 좋거든요. 재무부에서 돈을 찍어내고 연준은 금리 내리고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되면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뭐 미국이 돈 찍으면 중국도 돈 찍어야지 별 그게 있습니까? 고로 내년에 강세장이 올 것이다. 내년에 강세장이 돈을 풀면요.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게 자산이 뭡니까? 그게 코인입니다. 가장 크게 오를 겁니다. 가장 화끈하고 가장 자극적으로 오를 겁니다. 단, 그 이후에 뭐 내년 하반기일지 내년 이제 그 내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가장 크게 올랐다가 가장 크게 떨어질 것. 그것도 코인입니다. 이 우리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탐욕을 잘 절제할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스트레이즈가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 전까지는 알트장 안 온다. 저는 이 말도 공감을 합니다. 구체적인 가격을 언급을 했거든요. 비트코인 7만 달러, 이더리움 4천 달러. 이거는 돌파해야 알트 불장이 온다 이겁니다. 솔라나는 250달러를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뭐 시총은 솔라나가 여전히 엄청 작거든요. 현재는 비트코인이 6만 달러도 안 돼요. 이더는 2,700달러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기준해서 비트코인이 그러면 얼마나 더 올라야 이제 불장이 오냐? 비트코인 18% 이상 더 올라야 되고요. 이더리움은 50% 이상 더 올라줘야 됩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줘야죠. 비트 대비. 솔라나는 현재 가격 대비 한 70%는 올라줘야 이제 알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 불장이 뭐 그렇게 뭐 하루 이틀 뭐 몇 주 내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난 다음에 2달 동안 조정하고 횡보했을 때 대부분 떨어져 나갔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올해 1월과 2월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이더리움도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지난 5월 2일자입니다. 프랑스 2대 은행인데요. 이게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 BNP 파리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나 좀 실은 ETF 샀는데 뭐 얼마 안 됐다라고 하지만 뭐 우리 돈 한 500억, 600억 이상 되거든요. JP모건 그렇게 욕해놓고 비트코인 ETF 소액 매수했었습니다. 웰스파고요. 이거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은행들입니다. US 뱅코프, 뭐 로스차일드에서도 비트코인 ETF 샀고요. 미국에서 제일 큰 보험사 중에 하나가 매스 뮤추얼 있습니다.
ETF 샀습니다. 비트코인 샀고요. 168개 자산 운용사가 5월 8일자로 비트코인의 그 블랙락의 비트코인 그 ETF를 보유하고 있다. 아니다. 비트코인 그 블랙락 ETF를 보유한 기업이 250곳을 넘어섰다. 엄청난 기록이다. 모건 스탠리 여기서도 거의 뭐 3천억, 4천억 이상 GBTC, 그레이스케일 ETF로 지금 샀고요. 해치 펀드들이 뭐 2천억, 뭐 3천억씩 들고 있었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었죠. 미국의 위스콘신 이제 주마다 그 투자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투자위원회는 특히 주에 그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하신 분들 연금 기금도 운영한 거 아십니까? 여기서 뭘 샀다?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를 거의 1,300억 원 넘게 사놨습니다. 캐나다의 몬트리올 은행이요. 캐나다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 몬트리올 은행입니다. 여기서도 다수의 비트코인을 ETF로 보유하고 스위스의 UBS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 ETF 투자한 기업이 최소 937곳이다. 알고 봤더니 1,000개가 넘었다 하더라. 이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최종 보고가 거의 1,900곳 이상 보유한 대형 기관이 1,900곳이 비트코인 투자했다. 포트폴리오 비중의 0.6%를 차지한다. 여기서 말한 1,900곳은요. 최소 자산이 1,000억 우리 돈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300억, 1,400억 넘는 기관들만입니다. 거기는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SEC에 다 보고를 해야 되죠. 대형 기관들만 1,900곳이 넘게 비트코인 샀었고 이게 지금 1월, 2월, 3월 얘기하는 겁니다. 1,900개사가 샀는데 포트폴리오의 1%가 안 되네요. 뭐 0.6%? 이 정도면 그냥 맛보기 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JP 모건,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자, 이런 데서 비트코인 맛보기로 왜 샀을까요? 비트코인 대리점 한다고 다 신청서 냈었거든요. 이거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대리점 영업을 시작 안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샀던 거죠.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이제야 비로소 각 그 펀드 매니저들 담당자들 이제 그 어드바이저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판매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제 시작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짐 비앙코라고 하는 곳은 비트코인 ETF 이거 85% 개인 투자자던데 헤지펀드 10%밖에 없고 단 3%만 투자 어드바이저가 샀다. 투자 어드바이저는 이제 각 기금 운용하시는 이제 그 우리로 지금 국민연금 뭐 살지 고민하고 실행하시는 그분들 핵심 키 플레이어들을 봅니다. 3%밖에 안 되던데 이거 비트코인으로 막 그냥 뭐 베이비 부머 다 몰려온 것처럼 했지만 적어도 올해 1분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몇 년 뒤에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도 아 ETF 뭐야 이거 비트코인 별거 없잖아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투자 어드바이저가 지금 3%? 3%가 이 정도면요. 3%가 6%가 되고 9%가 되고 12%가 되고 나중에 10배가 되면 얼마나 많이 사겠습니까? 과거 비트코인 ETF 승인단 다음에 이제 조정이 일어났을 때 그 뒷단에서 누가 엄청 샀습니까? 1,000억 달러 이상 자산 들고 있는 미국의 대형 기관들 지금 제가 장황하게 보여드렸죠. 엄청 샀습니다. 1, 4분기에 많이 사놨으면요. 이게 지금 언제 밝혀졌다? 5월 중순이 돼야 이거 밝혀집니다. 1월, 2월, 3월에 산 게 5월 중순. 이더리움 여기서부터는 저의 의견입니다. 3분기 특히 지금부터 7월, 8월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합니다. 누군가 이더리움 뒷단에서 엄청 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밝혀질까요? 7월, 8월, 9월에 산 게 10월을 지나서 11월 중순쯤에 또 밝혀지겠죠. 이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밝혀지는 겁니다. 전 세계 대형 기관, 뭐 기금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이더리움 예전 비트코인 엄청 샀잖아요. 이더리움도 쌀 때 쟁여놔야겠죠.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처음부터 넣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비트코인 5천만 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뭐 불가능은 없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370만 원이요. 추억의 가격이 저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 비트코인 20만 원부터 봤었거든요. 그 가격 가겠습니까?
싱가포르에 DBS 은행이 있습니다. 뭐 최대 은행이죠. 여기에서 뭐 DBS 트레저리 토큰 이거 이제 뭐 CBDC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RWA다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인은 EVM 호환 체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이더리움과 호환이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지금 RWA 작업 고속도로를요 서로 국가별로 다 이제 구축을 하고 고속도로 국가별로 다 이어놔야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채 전 세계 수출해야 되니까 테스트를 이거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게 어디 위에 올려진다? 이더리움. 이더리움 위에 모든 자산들, 뭐 화폐, 뭐 CBDC, 스테이블 코인, 부동산, 주식, 채권 뭐 할 것 없이 다 올리겠다. 블랙락에서 ETF를 신청해서 팔고 있다, 활용한다. 이런 자산은요. 그냥 의심을 좀 안 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 이더리움입니다. 그 다음은 뭐가 될 거다? 전 솔라나가 될 거라 봅니다. 비트 이더 위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시드가 좀 적다.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USDC, 서클의 15차선, 이미 블록체인 15개 올라간 것들. 여기 이제 뭐가 계속 추가되겠죠. 분산을 좀 해놔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멜라 해리스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뭐 원탁회의, 코인 업체들이랑 원탁회의 했는데 재밌는 얘기하죠. 미국 행정부 곧 긍정적 성명을 기대한다. 지금 이게 민주당 하원 의원이 지금 트위터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활기차고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번 회의 내용을 몇 주 내로 행정부가 합리적인 규제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담은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뭐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혁신이고 대충 비슷한 그 어구들 아닙니까? 그 트럼프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저 블랙락 CEO랑도 비슷하고요. 뭐 기존에 뭐 명확한 규제가 없어서 고충을 겪었다. 합리적 규제를 통해서 뭐 기업들이 미국 법을 준수하고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하고 초당파적인 이슈로 만들 것이다. 특상한 멘트죠, 이제는. 암호화폐 기술은 21세기야.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게 지금 트럼프 얘기입니까? 해리스 얘기입니까? 지금 해리스 쪽 얘기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해내고 미국의 미래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마도 해리스 뭐 커밍아웃을 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머지않았다. 이유는 뭡니까? 그 뒷단에서 돈을 대고 있는 누구? 로비 그룹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선 머지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이 명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이제 본인들이 기존의 10년간 코인 다단계 사기 불법이라고 프레임 씌웠잖아요. 이걸 뒤집으려면요. 아주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강력한 게 뭐다? 미대선, 반감기, 유동성 이것도 맞춰서 크게 띄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금융 세력들의 전략은요. 항상 역사적으로 변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선량한 중산층, 서민들 피해를 항상 보죠. 공포를 조장합니다. 조바심을 내고요. 돈을 뭐 너무 많이 풀어버리니까 옆집 뭐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뭐 팔아서 수십억 벌었대. 마음 흔들흔들합니다. 그게 뭡니까? 포모잖아요. 이것도 올 겁니다. 예를 들까요? 리플 소송 한 3년 반, 뭐 아무리 좋은 거 내가 알아도 가격만 4년 동안 그냥 발로 이렇게 짓밟아 놓으면 다 알아서 포기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비트코인 ETF요. 10년 동안 희망 고문 해버리니까 잘 안 믿어요. 이미 업계에 많이 떠나신 분 전 많다고 봅니다. 바이낸스요, 테더, 이더리움 퍼드. 가만 생각해 보시면 괜찮은 거에 소문을 이상하게 내요. 퍼드를 만듭니다. 코인 자체에 그래서 다단계 사기 불법 돈 세탁이라고 하는 게 역사죠. 이젠 역사입니다. 결론은 뭐냐? 그러려니 하십시오. 아, 그러려니. 뭐 그럴 수 있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공부를 엄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 단계, 전 지금의 단계는 뭐라고 보냐면요. 지금 가을 가시는 문턱에 있습니다. 지금 뭐 더위, 여전히 더위도 있고, 뭐 얼마 전에 뭐 태풍도 한번 지나갔고, 장마도 이제 뭐 지났죠. 이 정도면 또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내의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기다리십시오. 나중에 큰 상승장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지키면요. 이거
질 수 없는 게임입니다. 코인 투자요. 질 수 없는 게임이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 또 지겠죠. 비트 이더를 비롯한 우량 코인들 기회 줄 때 잘 모아 가시는 게 어떨까? 뭐 제 경우입니다. 이거 뭐 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럴 때 기회 있을 때 조금씩 줍줍하면 좋죠. 3분기부터 지금 금리 인하하겠죠. 그다음 돈 찍기 해서 유동성을 살포할 겁니다. 그러면 빠르면 저는 11월이라 보고요. 늦으면 내년 넘어갈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바나나 존이요. 조금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핵심 뭡니까? 바나나 존이 시작한다고 해도 이제 막 흥분이 되고 빨간색이 막 반짝반짝 할 거거든요. 그러려니 하십시오. 당분간. 왜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걸린다니까요. 우리가 높을 때 팔아야죠. 뭐 적당히 그냥 뭐 본전 회복했다 바로 파실 겁니까? 지난 3년, 5년, 뭐 어떤 분은 7년, 8년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바닥을 꼭지에서 바닥까지 가는데 1년이 넘게 걸린다니까요. 그 얘긴즉슨 바나나 존이 길이가 1년입니다. 길이가. 그러면 우리가 그 끝단에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정확히 뭐 꼭지는 모르더라도 내 감정 상태를 좀 보시고요. 초조하다, 포머를 느낀다, 또는 공포감이 느껴진다, 끝났다라고 여겨진다. 조금 안대로 대응을 하십시오. 이거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내년, 그래서 제가 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이변이 없는 한 저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특히 올해 말까지 해서 재미없을 때 뭐 좀 현금이 생겼다. 조금씩이라도 담아 보시면 좋겠죠. 내년 하반기까지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마음 편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언젠가 이제 바나나 존 시작되고요. 추억의 시즌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그러려니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